안녕하세요. 한국 어디까지 가봤니? 저희 오래간만에 또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바쁘세요? 그러게요. 바쁜 시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또 안 바쁠까 봐 또 겁이 나네요. 아, 늘 그런 겁에 그치.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죠. 자영업자라니요. 교육 프리랜서. 네, 그거 다 자영업자예요. 맞아요. 자영업을 하면서, 네. 네, 교육 프리랜서를 하면서 늘 세금과 이런 걸 허덕이고, 아 맞다. 5월이다. 네. 뭐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그러게. 뭐 1월 달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면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고 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 세금을 저는 많이 내는데 세금 어디로 간 거야? 진짜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경상북도라는 정말 너무 범위가 생뚱맞고 넓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어떻게 묶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경상북도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이 경상북도를 지금 주제로 잡은 이유는 저번 달, 저저번 달 엄청 산불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산불이 많이 힘들었던 지역들이 관광객이 너무 안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제가 뉴스 기사를 보고 며칠을 머무를 순 없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불난 지역 이외에 조금 다른 지역도 섞어서 넣은 게 네. 다른 지역을 여행을 좀 하시면서 이쪽을 몇 시간 정도쯤 들려서 밥이라도 한 끼 아니면 관광지라도 한 군데 이렇게 가보시면은 조금 활성화가 되고 부담스럽지 않지도 않을까. 뭔가 좀 큰 목적을 가지고 막 내가 여기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막 가야지 막 이렇게 하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좀 경북 여행을 하면서 이쪽을 좀 들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경상북도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요거를 딱 본 거예요. 지금 이제 5월에서 12월까지 경북 도착 열차 요금 50% 지원입니다. 왜냐면 지금 경상북도 자체가 다 산불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쪽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코레일에서 이런 이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사를 몇 개 찾아보니까 지금 문광부 장관, 차관 경북도를 조금 돌아다니면서 여기를 어떻게 관광을 다시 활성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같이 대중한테는 크게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걸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쵸. 이걸 활성화를 어떻게, 왜냐면 지금 뭐 복구 자체도 지금 어렵고 아직도 집에 들어가시지 못한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그래도 또 살아야 되는 사람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거에 관심을 기울이기에도 국가가 지금 굉장히 너무 시끄럽죠.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이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으니 또 이 김에 요즘에는 또 기차역 주변에 쏘카나 네. 그린카 같은 렌터카들이 연계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차 타고 가셔서 둘러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의미도 있고. 올라오는 거는 안 해주네요. 저 다음 주에 내려는 같이 가는데 네. 올라올 일이 있는데 그건 안 해주네?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네. 많이 오라는 거죠. 네. 아니 갔잖아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도 할인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경상북도 위치를 여행을 잘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제일 생소한 지역이 경상북도일 수 있어요. 안동은 좀 유명했고 제가 안동을 이번에 넣지 않은 이유는 방송의 처음이 아마 안동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동을 굳이 넣지는 않았고요. 네. 이 주변에 뭐 봉화, 영양, 청송, 울진, 예천 이런 곳은 평소에 듣기 좀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지명 같은 경우는 더더욱 알 수가 없고요. 맞아요. 근데 그것만큼 또 자연 환경도 빼어나고 좀 산골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 요즘에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유지비가 들어가는 숙박업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딱 여기를 여행 가야지라고 맘먹고 여행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캠핑족이시라면 정말 제일 좋은 스팟들이 여러 군데 있고 한 지역이 경북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차 타고 나가면 바로 바다를 또 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네. 이번 이제 산불에서 가장 피해가 많았던 게 영덕.
청송, 의성, 안동, 영양이에요. 그래서 위로 쭉 계속 올라갔거든요. 퍼지면서. 영덕 쪽에 또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퍼진 거고. 안동은 사실 문화유산들이 맞아요. 탈까봐 다들 조마조마 하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이제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병산서원이 불에 탈 수도 있대. 막 하회마을이 불에 탈 수도 있대. 그래서 소방차가 몇 대가 가 있대. 그래서 맞아 너무 두려워. 근데 오빠 하회마을이 하천이 돌아서 하회마을인데 진짜 안쪽에서 나오는 불길만 아니면은 그래도 강이 좀 막아주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쪽은 조금 나은데 피해가 또 다른 지역은 되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물론 관광지, 문화유산, 유적지도 너무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의 삶이 너무 다 무너진 상태여서 네. 그래서 없어진 밥집이 많대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곳도 많아서 오늘은 맛집을 딱히 넣진 않았고요. 네. 네, 가다 보면 또 충분히 또 찾으실 수도 있고 지자체에 전화해 보셔서 물어보셔도 네,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어디로 시작할 거냐면 네. 울진 봉화 영주로 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울진 봉화 영주에는 그래도 좀 알만한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또 영양, 청송, 뭐 영덕, 의성 이런 곳은 이쪽에는 정말 역사 답사를 거의 가진 않거든요. 아니면 정말 막 학문의 뜻이 있는 분들이 막 어떤 인물을 찾아서 목은 이 세계 뭐 여기를 찾아서 근데 관심이 없는 분들은 너무 어렵잖아요. 맞아요. 영덕 대게만 먹으러 가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진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온천이 2개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삼척까지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강원도가 무슨 하이웨이가 네. 바닷가를 따라서 쭉 삼척까지는 쫙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쵸. 가기가 편한데 거기서 한 번 더 내려가면은 사람이 더 없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점점 개발이 되니까 많고 좀 사람이 없었던 곳까지 계속 사람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조금씩만 더 밀려 내려오면은 또 그래도 조금 더 한적한 바닷가들을 발견할 수 있고. 네, 그 지역이 바로 삼척 바로 밑에 울진입니다. 울진 북쪽에 덕구 온천이라는 온천이 있고 남부에는 배감 온천 이라는 온천이 있는데요. 덕구 온천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자연 용출수 온천이에요. 이게 따뜻한 물이 고려 말에 나오는구나. 사냥꾼들이 사냥하다가 온천물 쏟아오는 걸 발견하고 석유. 이제 간이 목욕 시설을 세워가지고 목욕을 했던 곳이라고요. 사실은 5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목욕을 가고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어요. 네, 998m고요. 걸어가려면 2시간 걸린대요. 우와. 이게 이제 협곡 안에 있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덕구 온천은 리조트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원래 그리고 망했다가 다시 개장한 곳이기도 해요. 사람이 진짜 안 온다는 얘기네. 네. 왜냐면 진짜 울진 관광을 생각보다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개면 영덕이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 아니면은 강원도 삼척까지 가는 편한데 울진 좀 밑에 아니야? 조금 굳이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네. 그런데 온천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울진부터 시작하는 여행이 좀 좋은데 그 고속도로가 뭔가 이렇게 그래도 지금은 좀 접근성이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가시기 좋지 않을까. 저희 집 가족들이 울진 봉화를 좀 많이 좋아했어요. 봉화의 부령계곡을 너무 좋아해서 예쁘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늘 그 운전을 해서 굽이굽이 그 차를 타고 부령계곡이 덕구온천 가는 바로 아래쪽 언덕길 아니에요? 맞아요. 그쪽이에요. 우리 갔던 거기입니다. 제가 거길 지나가면서 야 어딜까? 동양화가 사실이구나. 네, 그걸 맞아요. 느꼈던 게 그 계곡이에요. 네. 너무너무 산세가 좋고 초보 운전자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초보 운전자일 때 큰 포부를 가지고 친구들을 카니발에 태우고 초본데 카니발. 울진 그 봉화 쪽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부령계곡을 굽이굽이 가는데 옆 사람 말로는 3번 저승길 갔다 올 뻔했다고.
근데 이쪽이 워낙에 산세가 좋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구령계곡 있는 쪽에는 자연휴양림도 되게 잘 돼 있어요. 풍부한 자연휴양림이 있는데 워낙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자연의 냄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이쪽 온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는 관광지는 아니다 보니 여유롭게 여행하시기 좋은 삼척 가실 거면은 울진 나쁘지 않다. 그래봤자 30분 차이다. 네, 이런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이런 온천물이 뭐 신경통, 근육통, 루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에 좋다고 하니 추천드립니다. 네. 자, 오른쪽에 있는 배감 온천은요. 아무래도 조금 더 바깥에 나와 있고 뒤에 있는 배감산의 물을 끌어오는 온천이다 보니까 리조트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여기가 유명하죠. 그쵸. 뭐 하나 리조트도 있고 여러 리조트들이 막 있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유황온천이고요. 또 신라시대 때 발견된 온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로 뭐 상처를 치료했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울진은 이렇게 온천 여행 하시기도 너무 좋다. 일제시대 때도 배감온천에서 일본인들이 머리도 갔다. 온천장을 만들었다고 해요. 아, 배 타고 직접 왔겠구나. 네. 그 다음에 울진에 또 굴이 있죠. 아, 이제 더워지잖아요. 네네. 더워질 때 가장 자연적으로 시원한 게 바로 맞아. 굴이죠. 그쵸. 네. 석회암 동굴이고요. 석류냐 성불들이 있었다라는 굴이다 해서 석류굴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선시대 때 이 석류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다의 유래를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그 임진왜란 때 불상을 다 이 굴로 옮겼대요. 아. 네, 그래서 성불들이 있었던 굴이다 라고 해서 석류굴이라는 뭐 이름이 있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전쟁이 나니까 여기로 많이 도망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입구를 다 막아버린 거죠. 아. 그래서 아사를 많이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석류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네. 석순에 글씨들이 많이 적혀 있는데 아, 그렇구나. 네. 신라시대 때 진흥황 때에 네. 쓰여졌던 글씨 막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요. 어. 네. 그래서 배 타고 일로 석류굴에 와가지고 놀러 왔다. 네, 그런 기록. 아, 예나 지금이나 쓰기를 좋아했구나. 낙서하는 거 진짜 좋아해.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발견되면서 아, 굉장히 옛날부터 알려졌었던 곳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경북 지역이 신라의 금성과 가까운 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참 신라 시대의 유물 유적들이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 아무래도 신라가 1000년을 도읍지를 옮긴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지역에 그렇게 유물이 많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쪽은 수도랑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놀기도 하고 네, 행차도 많이 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여기서도 진흥황 때 흔적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손도 겨우 달랑말랑 했을 텐데 거기를 또 이렇게 파서 진흥을 멋들어지게 쓴 게 아니에요. 정말 아기가 장난치듯이 진흥 이렇게 썼거든요. 그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 네,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다음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울진 봉평리에 있는 신라시대 비석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거 보호하려고 내부로 기념관, 네, 어. 예, 만들어서 이렇게 옮기기는 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할 때도 우리나라 뭐 고조선, 연맹왕국 시대, 삼국시대에 대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다들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역사서에 의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사실은 그쵸. 공부를 하고 배우는 거다. 근데 그것이 100%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네. 물론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진실일 거라고 추측하면서 설명은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발굴되는 유물이나 유적들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도 있고 진짜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아무래도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는 승자의 역사들 위주로 기록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내용에 또 있지 않은 신라의 기록들이 적혀져 있대요. 아. 네. 제가 너무 이제 앞에 서론이 길었죠.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비석 같은 경우도 논일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집 앞에 장식하려고 보니까 명문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일 오래된 거다 뭐 하는 것 되게 무의미한 게 점점 발굴을 새로운 게. 통해서 네, 발견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이게 지금 버풍왕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통일 전 신라죠, 아무래도.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버풍왕 때 법이잖아요. 네. 율령반포 딱 그때의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역사서에 버풍왕 때 율령반포를 했다라고 하지만 증거가 없었는데 이게 진짜 이 명문에도 그런 구절이 쓰여 있는 거죠. 어떠한 법이 있었고, 네,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노인법에 의해서 무언가를 처벌하라 이런 내용도 적혀 있고, 네. 버풍왕이 실질적인 군주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서랑 비교도 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신뢰도 같이 높아지는 거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거로서는 가치가 있다. 저희 때 고등학교를 수업을 조금 관심 있게 들었던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정철의 관동별곡에 나오는 관동 8경의 2개가 바로 여기 울진에 있습니다. 아, 그건 몰랐네요. 그 관동 8경이 사실은 관동 지방의 8개의 경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륙에 있는 거는 거의 하나인가밖에 없을 거고 다 이제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유명한 그 울진의 망양정. 지금 제가 넣어놓은 그림은 겸재정선 첩에 있어요. 네, 겸재정선 이제 그림도 있지만 김홍도의 그림에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이 경치로서 유명했던 곳인 것 같아요. 오른쪽에 이제 월송정은 이게 지금 월이 달월자 소나무 송자거든요. 이 신라시대 때 그 유명한 화랑 넷이서 이쪽에 송림에서 달을 즐기면서 놀았다. 그러니까 술 먹고 놀았던 곳이다. 그러네. 네, 그 정도로 경치가 좋다. 좋았다. 네, 해서 여기 월송정 그 옛날 사람들이 느꼈던 경치, 사실 바다는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또 즐겨보실 수 있는 곳이다. 그리고 바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바다들은 아니어서 맞아요, 네, 맞아요. 여름에도 놀러 가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울진에서 봉화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부령계곡에 있는 부령사예요. 저는 여기를 중학교 때 아버지랑 처음 갔고 이 너무 좋아서 조기 교육을. 네, 그냥 경치가 좋아서 간 거예요. 여기가 뭐 특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거나 한 곳은 아닌데 워낙 안쪽에 있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네,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셔요. 찐이셔. 좀 주기적으로 가는 곳이긴 한데 사계절 경관이 너무 뛰어나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아름답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부령계곡의 구비구비를 들어가서 차를 이제 세워놓고도 한참을 계곡 위로 올라가요. 등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쪽에서 찍었던 사진은 웃는 사진이 없어요. 힘들지. 아가들이 제가 올라가려고. 정말 등산 싫어했거든요. 언제 여기를 왜 가야 되는데 막 그치, 이런 그치. 느낌으로. 네. 그런데 올라가고 나면 이렇게 너무 귀엽고 고즈넉한 절이 나오거든요. 저 오른쪽에 바위가 하나 보여요. 그 바위가 부처님의 모양을 하고 있대요. 그래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바위인 것 같은데 부령사는 연못이 좀 크게 있거든요. 연못에 항상 비친다고 해서 부처님이 비추는 절이다 라고 해서 불령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는 비구니 분들만 계신 비구니 절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뭐 달라졌을 수도 있죠. 네. 여고에서 공학이 됐다. 네. 여기도 천년고찰이라고는 하는데 워낙 중수를 많이 해서 그거엔 남아있지 않지만 정말 왜 그런 역사에 관심 없어도 너무 예쁘고 산속에 폭 안겨있는 절 보고 싶다. 조용한 사찰의 고즈넉함을 느끼고 싶다 하면은 꼭 방문을 추천드려요. 네. 가는 길도 너무 좋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너무 사시사철 이쁜 절입니다. 여기 부령 계곡 보이시나요? 우와, 험하다. 운전 짜릿하겠다. 놀면 너무 좋겠죠. 네. 이것보다도 산을 막 이렇게 대관령, 한계령 뭐 이런데 터널 생기기 전에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었잖아요. 그 맛이 있죠. 그런 느낌을 계속 몇 시간 동안 받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울진에 되게 유명한 과메기를 파는 분이 있어요. 죽변 넘버 5라고. 근데 제가 되게 몇 년 전부터 사 먹었는데 유명한 기업의 부회장님이 거기를 한번 SNS에 올리면서 주문이 밀려가지고 사 먹기가 힘들어지고
쓰러질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쪽 사실 울진 영덕이 대게뿐만 아니고 과메기도 진짜 맛있고요. 그 해산물들을 이쪽에 어촌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택배로 많이 보내세요. 요새 몰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네, 그거가 굉장히 시스템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도 신선하고 과메기가 정말 냄새가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리고 포장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여기 대부분이 그래요. 그다음에 야채도 정말 부족하지 않게 엄청 신선한 상태로 와서 사실 관광을 안 가도 사 먹기에도 너무 택배 같은 거 검색하면 너무 잘 나오니까 그런 걸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에 해수욕하러 가기 딱 좋은 동해안입니다. 봉화로 왔습니다. 봉화가 뭐 많은 유적지가 없죠. 거의 여기 하나인데 북지리 마애불 굉장히 유명한 국보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바위를 깎아서 방을 만들어였어요. 그 안에다가 또 양각으로 부처님을 만든 거예요. 그냥 돌을 가져다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게 마애불이라는 게 사실은 그 절벽에 있는 돌을 깎아서 만든 거잖아요. 네. 절벽에다가 방을 만들고 먼저 파서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불상을 또 조각한 거죠. 그게 너무 특이한 형태이죠. 아무래도. 그래서 국보군요. 네. 그리고 이게 신라시대 때 겁니다. 네. 7세기 후반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요. 보호하려고 이렇게 위에다가 둔 거지만 어디 옮길 수도 없어가지고. 그러네요. 그걸 옮기는 게 불가능하네. 신라시대 때 이런 마애불의 형식을 느낄 수 있는 거죠. 7세기 후반이면 막 통일되고. 지금으로부터도 한 1300년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때 그런 마애불이 이렇게 잘 남아있다라는 것도 그리고 마애불이 보통은 또 입상이거나 와상이 또 많은데 이렇게 좌상도 되게 특이하구나. 네, 특이하죠. 아무래도 잘 보이진 않지만 미소를 띠고 있고요. 네. 미소 보여요. 네, 광배도 이 머리 광배도 따로 광배라는 것은 여기 뒤에 잠시. 네. 그다음에 이 뒤에 몸 뒤에 광배도 원래 따로 조각이 되어 있다고 해요. 지금 깎여 있지만 손은 통인이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삼국시대 때 대부분 마애불에서 보일 수 있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다 너희를 도와주겠다. 네, 라는 의미를 가진 그런 수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봉화는 이거 하나 보러 갔었어요. 저 대학교 때. 신기하다. 그렇죠? 그래도 1300년 전에 사람들의 이런 기술 마애불 조각 기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주는 안동의 윗부분에 있죠. 안동에서 좀 북쪽에 있고 봉화에서는 좀 서쪽에 있는 소도 유명하고 풍기 인삼도 유명합니다. 소와 인삼? 닭과 인삼은 연결이 되는데. 영주가 소가 유명해서요. 안동까지도 소고기가 유명해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풍기 인삼은 또 워낙 유명해서 뭐 영주 가면은요 다 인삼이 의인화돼서 막 다 다리 세 개가 서로 꼬고 있고 막 그래요. 재미있습니다. 영주 하면은 부석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넣었어요. 사실은 부석사는 부석사만 얘기해도 한 1시간 걸릴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조금만 산 다녀보신 분이면 여기는 안 가본 분이 없을 법한 사찰입니다. 정말 크긴 크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 사찰이. 그래서 여기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정말 좋아요. 엄청 어렸을 때 여기를 갔을 때는 어떤 선배가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스님이 나오질 않는데요. 네? 경치가 좋아서. 너무 경치가 좋아서 이게 욕심이 생긴대요. 이렇게 경치가 뛰어나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올라가 있으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릴 것 같은 기운이 있거든요. 여기는. 근데 이제 그런 것은 좀 네. 스님한테는 안 어울리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워낙에 큰 사찰이기도 하고 오래된 사찰이기도 하고요. 이 무량수전이 가장 큰 정각입니다. 이 부석사는 신라 문무왕, 그러니까 통일신라가 되고 나서 처음 왕이 문무왕이에요. 태종무열왕이 이제 삼국 통일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잡아놓고 아들인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을 시켰거든요. 문무왕이 676년에 의상대사한테 직접 지시를 해서 만든 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삼국을 통일시키고 나서 만든 사찰이니
얼마나 이 규모나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힘을 줘야죠. 힘도 좋고 보통 신라 사찰들이 평지 사찰이 많았거든요. 특히 왕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에다가 사찰을 지었다라는 것 자체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찰이 원래 막 여기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구조가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삼국시대 때. 근데 여기는 산에다 짓는 거다 보니 이 지형을 따라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구비구비. 마치 조선시대 우리나라 궁궐의 건축처럼 요 지형을 따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축 기술을 또 느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석사는요, 국보가 4개인가 5개인가 그렇고요. 네. 그리고 다 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 다녀와도 거의 불교 문화를 다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화엄종 기반의 사찰이었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옛날에 지어진 큰 사찰, 중요한 사찰은 의상 아니면 원효니까 한번 대충 이렇게 찍어보시면은 다 맞을 거다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이거든요. 그건 바쁘셨네. 그니까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요 국보, 석등 보시면은 무량수전 앞에 특이하게 탑이 있지 않고 석등이 있습니다. 보통은 탑이 있기 마련인데, 그쵸. 그래서 없어졌을 수도 있고, 무량수전이 꼭 이게 원래 주불전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이거였을 수도 있고, 추측은 좀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석등은 진짜 불을 켜놓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서 비춰지는 빛이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거든요. 그 진리가 퍼지라고 이렇게 중요한 정각 앞에 이렇게 석등을 놓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그 시대의 건축 기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앙에서 약간 왼쪽으로 조금 치우쳐져 있어요. 딱 정중앙에 있진 않아요. 그게 약간 노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무량수전이 굉장히 좌우로 길게 뻗어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사찰은 주불전에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가운데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이 계시고 양쪽에 협시불이 있고 이렇게가 기본적인 구조인데 여기는 뒤에가 이제 제가 무량수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아미타전이고 아미타라는 부처님이 계신 전이에요. 아미타라는 분은 불교에서 말하는 천국, 아미타, 서방 정토에서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는 불이거든요. 그래서 서쪽에 늘 모셔놔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왼쪽 편의 끝에 계세요. 부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보고 오른쪽으로 꺾게끔 이 석등을 약간 왼쪽으로 두면 사람들이 이 좁은 통로보다는 좀 넓은 쪽으로 그쵸. 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가서 들어가게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측량을 잘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규모가 있는 절에서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신기한 거는,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대단한 것도 있고, 계속 올라가서 어느 순간에 뭐 사천왕 그게 나오고, 또 올라가면 어떤 누각이 나오고, 뭐 올라가면 또 뭐가 나오고, 계속 이렇게 층층이 있어요. 부석사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로 이 무량수전 요 터 앞에까지 계단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가파르게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무량수전을 볼 수 있게끔 한대요. 네. 예의 바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배려군요. 그쵸. 약간 모두가 겸손하게. 타의적이든, 네, 자의적이든, 그렇게 이 부처님이 계신 정각을 마주보라고 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지금 제가 설명은 못 드리지만, 구석구석 그렇게 많아요. 뭐, 사천왕이 있는 쪽부터 어디까지 딱 계단 108개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다 모든 걸 계산해서 만든 절이라서, 진짜 그 통일신라 시대에 물론 중수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 고려시대의 정각들, 새로 생긴 정각들도 많지만 어쨌든 그 의미를 다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오른쪽은 부석사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정각이거든요. 네. 조사당이란 정각인데 이 절을 만든 의상대사의 초상이 모셔져 있고요. 이 앞에 지금 이렇게 철조망처럼 쳐놓은 거 뭐냐면 여기 원래 나무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걸 쳐놨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이 조사당 앞쪽에 의상대사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았대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지팡이를 꽂고 죽으면 여기서 가지가 돋아나고 그 잎사귀가 돋아날 것이다. 그럼 나는 계속 살아있는 거다, 이곳에서. 걱정하지 말아라 했는데 정말 나무가 생겼는데 정말 요만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정말 요만한 나무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무 잎을 따다가 뭘 하면 아들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막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잘 보호수로 돼 있다라고요. 네. 이 뒤에 가면 이제 조사당 쪽에 벽화인데 이거는 너무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이거는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국보거든요, 이것도. 지금 앞에 보였던 두 개도 국보고 이것도 국보인데 이게 국보인 이유는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고려시대의 벽화예요. 이 불이 그려진 벽화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옆에는 복원을 네, 한 거예요.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무량수전입니다. 이 무량수전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무량수전이라는 글씨 자체도 고려 공민왕의 글씨래요. 네. 그리고 좌우로 굉장히 길잖아요. 그 건물 규모도 되게 크거든요. 네. 이 좌우로 굉장히 긴 거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굉장히 그 건축 자체가 과격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밑으로 높게 솟아있고 이 모든 걸 무게를 참 분산시키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다포식을 또 안 하고 기둥 쪽 보면은 공포가 딱 기둥에만 있어요. 공포가 뭐예요? 그 기둥 받치는 네. 요 나무가 첩첩 쌓여 있는 거 있죠. 네네. 요거 네, 그게 기둥마다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게 이제 공포라고 하는데 공포가 원래 다른 전각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공포들이 있어요. 받치려고 지붕을. 근데 이거는 지금 그 중심 기둥에만 공포가 있거든요. 이거 주심포라고 하는데 이게 주심포식으로 만들려다 보니 조금 더 건물을 크고 경쾌하게 네, 만든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려하지 않고 수수하게 만들려고 주심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주심포식이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공포가 중간에도 계속 박혀있고 여러 개면 굉장히 화려해요, 건물이. 그런 특징도 있고 그리고 또 옆에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지금 지붕이 워낙 넓어서 네. 무게를 아무래도 같이 나누려는 게 있고 또 무량수전 하면 사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라고 알려졌었어요. 외웠었던 게 기억나요. 맞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봉정사 극락전이 또 생기고 또 다른 또 건물이 또 찾아져가지고 그쵸. 어떤 조사를 통해서 또 어떤 것들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름이 났을 정도로 오래된 건물이다. 고려시대 때 만들었던 건물입니다. 그리고 무량수전 하면 역시 베을림 기둥이죠. 무량수전이 진짜 유명한 게 그 무량수전 베을림 기둥에 서서라는 무슨 그림과 책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 요 기둥이 일직선으로 안 생기고 요렇게 배불리게처럼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가장 미적으로는 건물을 멀리서 보면요. 안으로 들어가듯이 보인대요, 늘. 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자 날씬해 보이고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 일직선으로 보려면 약간 이렇게 맞아. 그러네. 기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스 신전도 약간 그런 식의 기둥이 있는데 비슷하네요. 그래서 이제 베울림 기둥이 근데 이런 목조 건물로서는 우리나라만 베울림 기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고려 때까지는 종이를 바르는 문을 안 놨대요. 그러면? 뭐 나무를 하던 천을 대건 뭔가 그런 위주의 문이래요. 왜냐면 종이가 너무 비싸서. 그렇겠다. 그래서 사실 종이문은 거의 조선 이후라고 하더라고요. 종이가 양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그래가지고 이 건물이 이미 종이를 바르게 되어 있는 창으로 된 건물이거든요. 그만큼 이게 좀 돈이 많았던 사찰, 이름이 나 있었고 규모가 있었던 사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런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문의 형식은 굉장히 기본적이에요. 네. 그러네. 가장 초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된대요. 네. 굉장히 소박하죠. 뭔가 건물이 여러 가지 단청을 쓰지 않고요. 단청 쓰지 않는 요 소박하고 이런 걸 유지하고 있어서 가면 더 좋아요. 왜냐면 건물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가라앉는 기분이거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석사 소조열의 좌상도 역시 국보입니다.
이게 나무로 먼저 틀 만들어 놓고 흙으로 소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금박을 붙인 거거든요. 내부는 흙이다. 네. 그 안에 나무 다음에 흙, 그 다음에 금박. 그래서 소조로 한 게 그렇게 오래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데 이건 소조열의 좌상이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무량수전에 있는 부처님은 무량수전을 다른 말로 아미타불이라고도 하고 무량수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아미타 서방정토에서 중생을 구제하시는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무량수라는 말 자체가 그거예요. 생명이 무한이에요. 목숨이 무한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지혜와 무한적인 목숨을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서 중생들을 구제하느라고 서쪽에다가 모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원래 무량수불 같은 경우는 아미타 구품인 해서 막 이런 손모양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석가모니불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야기가 많았대요. 이거 석가모니불 아니냐? 이게 근데 왜 손이 이러냐? 뭐 아니다. 그래도 무량수전에 있고 해서 무량을 하는데 이런 얘기는 뭐 일반 분들은 관심은 없겠지만 근데 이때 유행이 석굴암에 있는 석가모니불처럼 불상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던 시절이라 네. 그래서 그 불상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런 거 알면 좀 재밌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영주의 소수서원입니다. 자, 이 영주 하면은 부석사 소수서원 가면 다 보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선비촌까지 안 보셔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에요. 사실은 유학을 배우는 최초의 사립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주의 풍기 인삼이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이제 풍기 쪽에 군수가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주세붕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유학을 가르치는 게 좀 필요하다 해서 만들게 됐고 아무래도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게 된 건 결국 공교육이 좀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때에도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또 너무 공교육 쪽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또 지방이고 예, 하다 보니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유학자들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고 공부도 하는 기관을 처음에는 이제 풍기군수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쪽에 퇴계 이황 선생님이 풍기군수로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어머 사설 교육기관이 있다니 근데 너무 아이들이 열심히 하고 잘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기관도 좋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왕한테 이제 아마 명종이었을 거예요. 얘기를 합니다. 이 기관이 잘 유지될 수 있게 좀 지원 좀 해주세요. 그래서 왕이 아 좋다라고 하면서 땅도 주고 뭐 곡식도 주고 하게 해주면서 그거를 사액을 내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사액서원이 됩니다. 아 그게 사액이에요? 네. 그래서 이름은 원래 백운동이라고 해서 늘 흰 구름이 머무는 동네라고 해서 원래 백운동 서원이었대요. 왕이 처음으로 현판을 내린 거긴 한데 무너진 성리학을 세워라란 뜻에서 소수서원이 된 거래요. 네, 그때 딱. 그래서 그 뒤에 더 무너지니? 아니 너무 강성하니까 나라가 맞아. 무너졌죠. 그렇죠. 네. 이황 선생님도 그러고 퇴직하고 나서 사실은 도산서원을 이제 만들라고 지시를 내린 거고,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거기가 더 발전을 한 거니까요. 네, 그 처음에 초심처럼 이 운영이 됐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하던 공간, 강학당, 직접 왕이 써준 글씨, 소수서원, 네,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도 보시면은, 이제 서고 같은 곳이에요. 모든 서원은 다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반드시 있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개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이라고 믿고 있고 이 백운동 서원도 역시 처음에 이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전파했던 안향부터 시작해서 목은 이색 모르셔도 됩니다. 아마 고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은 좀 이제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까지 쭉 이게 불교 망하고 성리학이 어느 이제 우리나라의 자리를 잡으면서 그런 거를 우리나라에 공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전파시켰던 사람들의 제사를 이제 지내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모든 향교 혹은 뭐 서원 같은 데 가시면은 굉장히 딱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첫 번째 서원이다 보니까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서 아마 보고 이렇게 대중 없이 지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만든 것 같아요. 네. 표준화네. 네, 어쨌든 이황 선생님이 여기서 충격을 받았었던 건 아마 중국에서만 서원이 있었는데 이게 조선에도 있다니 이제 큰 감화가 되셔서 왕한테 말을 하고 왕명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유학의 상징 영주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산불 피해 지역이에요. 영양인데 그냥 영양에 뭐 둘러볼 게 없을까 하고 했는데 이 장계향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요리서를 만든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조선시대 때. 한글로. 그래서 이 두들마을 장계향 문화체험교육원 가면은 미리 신청하면은 전통 요리 같은 것들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영양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영양이 캠핑하기 좋고 우리나라에서 별 제일 잘 보이는 곳이래요. 그래서 별자리 축제 같은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별 보기, 반딧불 보기 이런 거 체험하실 분들 네, 영양으로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늘은 불에 탄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러 가시기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양의 이 바위 너무 멋있잖아요. 선바위. 맨하탄에 있는 그 세모 건물 같다. 그렇네요. 맞아요. 그런 건물 보는 것 같네요. 앞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울진, 봉화, 뭐 영주 이런 곳은 이제 그런 산불 피해가 거의 없는 곳이기도 하고, 네, 워낙 관광지가 많은 곳이니 이런 곳을 가시면서 이 밑에 다른 지방들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를 넣은 거고요. 이게 지금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작나무 숲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영양이. 그래서 계곡도 워낙 물도 맑고 이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도 제가 닫았어요. 별 너무 멋있잖아요. 몽골을 못 갈 땐 영양으로 네. 가면 좋겠고요. 네. 뭐 반딧불이 축제도 무주나 영양 다 반딧불이 축제도 하지만 맛집은 넣어놓지 않았지만 부석사 앞에도 비빔밥이 너무 맛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산 쪽에는 산채 비빔밥이 맛없는 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 상향평준화가 돼가지고 네, 아주 후회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영양 같은 경우는 또 고추가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청양고추가 청송 영양에서 나오는 고추여서 청양고추잖아요. 그래서 영양이 고추축제를 해요. 그리고 서울 그 시청에도 고추축제를 해요. 늘 해마다 딱 일정한 그 날짜에 하거든요. 근데 올해 고추 재배가 얼마큼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을 청송과 영양에 여기가 워낙에 이번에 피해가 많은 곳이어가지고 많이 창고에 있는 것도 많이 탔대요. 관심을 가주면 좋겠습니다. 청송은 제가 지금 이게 너무 가보고 싶은 게 저는 잘 몰랐어요. 청송에 대해서. 지금 다른 건 제가 안 넣어놓고 청송 정말로 사과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2017년도에 유네스코의 지질공원으로 선정이 된 곳이래요. 이 지금 청송 자체는요. 지금도 지하에서 마그마가 끓고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송이 옛날에 마그마가 분출이 돼서 이제 용암이 되잖아요. 네. 그러고 화산재가 엄청 쌓여요. 네. 근데 화산재가 이게 같이 흘러서 굳어진 암석으로 이루어진 응회암으로 되어 있는 지대가 청송 주황산이래요. 이 주황산은 응회암으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그런데 이 응회암이 유리가 굉장히 많대요. 안에 그 광물 안에. 그래서 엄청 약하대요. 그래서 비나 바람 이런 거에 엄청 잘 깎이는 거죠. 그래서 정말 되게 특이한 지형 구조가 많다고 해요. 잘 무너져서. 네, 잘 무너져서. 물론 화강암도 있고요. 그 현무암도 있고 있는데 응회암이 가장 많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퇴적도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암석이나 지질 현상들을 다 경험할 수 있대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꽃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주상절리 같은 것도 이제 현무암 주상절리가 아니고 응회암 주상절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보는 한탄강 쪽은 다 현무암 주상절리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또 응회암으로 되어 있는 주상절리라고 볼 수 있고 워낙에 잘 깎이다 보니 이런 계곡이 완전 절벽에 갑자기 계곡 이런 것들이 많대요. 그쵸. 이런 암석들도 사실은
불에 타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가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특히 주황산이 워낙 관광객이 줄었다고 해서 여기 가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돌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역시 공룡 발자국도 네, 의성이나 청송에서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얼음골도 여름에 여기가 기온이 올라갈수록 얼음이 어는 곳이래요. 신기하다. 그리고 또 겨울에도 여기 얼음이 워낙 많이 얼어서 그 크레바스 무슨 축제? 네네네. 예, 그런 것도 여기서 하고 그렇대요. 네. 이 다음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 백석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돌이 깎여서 흰 부분이 남은 것이 노출돼 있어서 이런 색깔을 이루고. 네. 노루용추 계곡도 은회암이 만들어낸 이런 뭔가 자연 경관. 오른쪽 폭포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정말 구경해보러 가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곳이 있었구나. 저 응회암이란 것도 너무 생소했거든요. 영덕은 저희 대게 먹으러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 쪽까지 많이 피해를 입으셔가지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촌 분들은 생업을 하시니까요. 네, 그런 거를 많이 가서 많이 사 먹는 게 또 돕는 거죠. 돕는 게 아닐까. 이제 의성으로 넘어오면 의성에도 이런 신라시대 때의 석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가셨었으니까요. 안동을. 네. 굉장히 안동에 있는 전탑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네. 그쵸? 네. 통일신라 전기에 만들어진 석탑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분황사 모전석탑 다음에 바로 직후에 만들어졌다고 추측을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목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석탑인데 묘하게 전탑의 모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돌이 좋아서 석탑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중국에서 처음에 넘어올 때는 목탑이나 전탑이 더 먼저 좀 넘어왔었으니 그런 형식을 하다가 그게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석탑으로 바꾸거든요. 근데 중국은 특히나 황토가 너무 괜찮으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전탑을 만들기가 좋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바다가 많고 강가에도 모래가 많아서 좋은 흙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벽돌 모양을 따라한 돌탑, 모전석탑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일종의 모전석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건물 같기도 한데 아니 탑 같기도 하고 그래서 통일신라 초기에 이제 석탑의 형태고 이게 진짜 발전하면 이제 석가탑 같은 네, 그런 균형미가 있는 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선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가장 밑에 기단 위에 이제 기둥이 그 목조 구조물 형태를 따라하고 싶어서 얘도 베을림 기둥으로 해놨대요. 네. 신기하다. 신기하죠. 저 감실에는 원래 불상을 모셔져 있을 것였지만 지금 모셔져 있지 않지만 네. 그래서 신라시대 때 초중기 모정 석탑 조금 더 석탑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에 석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놓고 보면 진짜 그게 변화가 보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그래서 좀 신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보여도 9.6m 정도 돼요. 되게 높네. 네. 그쵸. 황룡사 9층 목탑을 만들었던 신라입니다. 그러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석탑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의성에 가면 옛날에 마한진한 변환할 때 진한계의 부족 국가인 조문국이라는 게 있었던 게 의성이래요. 그래서 조문국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 막 왕릉지가 있고 워낙 출토되는 지금 유물들이 있어요. 기록은 없는데 유물이 많이 나온대요. 오, 신기하다. 어째? 저도 잘 모르지만 너무 가보고 싶은 지금 네 어쩌냐? 곳입니다. 그래서 의성 같은 경우는 사실 마늘도 너무 유명하지만 뭐 자두도 유명하고요. 아까 보니까 뭐 외가리 이런 것도 유명한 것 같고 꽤나 먹을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다가 여기 들렸다가 가시면 좋겠다 이런 것 지역들이 있어요. 뭐 의성도, 청송도, 영덕도, 영양도 네, 다 한 번쯤 데리고 가주세요. 정말 가고 싶네요. 네. 들렸다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한 것의 대표적인 특산물이에요. 여기가 다 붙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따지면은. 그래서 거의 겹쳐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네요. 특산품만 봐도 내가 먹어야 될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송이가 유명하면
송이 정식을 먹으면 됩니다. 그쵸. 대게가 유명하면 대게, 미역에 관련된 걸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다음에 영주는 사과, 한우, 인삼인데 한우가 정말 싸요. 경북이 여러분들 놀러 가셨을 때 한우 드시러 가셔야 됩니다. 네, 서울에 거의 제가 봤을 땐 60% 정도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한우 드시는 거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영양이 더덕도 유명해서 더덕 정식이 많아요. 그래서 이 고추로 양념이 된 더덕 정식 추천드립니다. 청송도 그러다 보니 청송도 영양하고 비슷하게 음식점들이 종류들이 비슷해서 그런 걸로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성의 마늘도 땅이 조금 지금 많이 황폐화 됐겠지만 이런 농산물이 잘 다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사과 같은 경우는 나무잖아요. 마늘은 뭐 심으면은 그래도 그 해 나을 수도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나무라서 아마 3년 정도는 조금 많이 이게 수급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이쪽에다 사과가 되게 유명한 곳이어서 여행을 이쪽으로 네. 가는 것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달에 또 휴가도 많은데 맞아요. 다녀오시길. 네. 네, 그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